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세계 주요 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코스피가 2,600선 무너졌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8.6%가 뛰었어요. 네, 시장이 기대했던 8.3%로 웃돌았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이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다우지수가 88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뉴욕 주요 3대 지수가 3% 내외로 떨어졌고요. 유럽 증시도 비슷한데 유럽의 이탈리아 증시는 5% 넘게 급락하는 장세입니다. 석 달 연속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지난달 이 미국의 지금 평균 휘발유 가격은 48%가 뛰었어요. 갤런당 한 5달러가 넘었었는데 네, 갤런이라고 하면 3.78리터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6,400원 정도 되는데 이 기름값 우리 리터당 하면 한 1,700원대인데 이게 평상시 1년 전만 하더라도 1,000원대, 1,200원대였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기름값 우리 연일에서 이제 기름값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국내 이제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 경유 가격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좀 보게 되면 전국의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어제 기준 2,068원. 오늘 새벽에 확인하니까 이게 더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 경유 가격 역시 2,067원으로 이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고급 휘발유 가격은 3,000원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지금 주간 기준 5주 연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이런 상승세는 국내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기름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미 왜 지난달에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를 했는데도 기름값이 지금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일단 미국이 이 휴가철이 시작이 됐어요. 네. 네, 전 세계 기름의 3분의 1이 미국이 소비를 하는데 휴가철이 연중 가장 소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 네. 중국의 도시봉쇄령이 풀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악재인데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법정 한도인 유류세 30%를 최대로 깎아주고 있는데 이미 이제 효력 아마 주소 방문해 보면 체감하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유류세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게 되면 유류세 한 37%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네, 이게 조족지혈 깎아줘봐도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일각에서는 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유가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유가 환급금, 환급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유가 급등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한테 교통비, 유류비 현금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방식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재원 마련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여기에다가 현금을 뿌린다? 이건 물가에 굉장히 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엔 당시에는 취약계층, 에너지 취약계층한테만 타겟으로 해서 유가 환급금 제도를 이제 지금 시행을 해봤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또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네. 네. 이 와중에 또 반가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죠. 자신의 연 소득보다 높은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맞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자산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네.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이유로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8월부터 사실은 신용대출은 은행의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달 말에 이제 풀리는데요. 굳이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1분기 가계대출 오히려 꺾인 것도 가만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이제 신용도가 좋고 전문직 의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기 연봉의 2배 내지 3배 정도
이내에서도 이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야 이게 이러다가 이제 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가계대출 또 늘어나는 게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 확실합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그대로 고수하겠다. 그걸 준수하면서도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풀겠다라고 하니까 네. 예전처럼 과도하게 빚을 내서 이 자산에 투자하는 일은 많지 않다. 또 금리도 좀 부담스럽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월세 거래가 지금 전세 거래를 또 초월한 상태입니다. 월세 시대가 좀 본격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 대출 이자보다 지금 월세가 더 낮은 상황인데 결국 이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전세금은 2년이든 4년 후에는 다 되돌려받습니다. 근데 월세라는 건 다달이 나가는 고정 비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이제 월세 낀 아파트 거래량이 34,500여 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10가구 가운데 4가구 가구가 이제 지금 월세 가구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임대차 3법 시행 3년 차예요. 올해가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쓰신 가구는 이사해야 되는데 높은 전세값을 이유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하니까 금리가 부담스럽고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도 차라리 전세보다 월세 받는 이런 경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제 세금 늘어나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쪽으로 반전세, 반월세 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가처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그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연말까지. 그럼 이 월세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아마 한꺼번에 전세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새로 이사 가시려는 분들은 이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뛴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오른 전세값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이자가 5%가 넘습니다.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높은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차라리 이제 전세값 인상분을 월세로 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월세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장기화할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3, 4차 이제 노사 교섭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이상 장기간 마라톤 회의에도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론 그 화물연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이제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타결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또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물연대를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이걸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는 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시멘트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오늘부터 아마 건설 현장의 이제 작업조차 이제 중단하는 곳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 성격이 짙고 줬다 뺏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화물연대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안전운임제는 지속하겠다. 다만 먼저 이제 복귀해라. 그리고 안전운임제 시행을 전제로 해서 노사정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사 중단 얘기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재값 폭등의 인력난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물류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이제 장마까지 시작이 되면 공기도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공급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푸틴이 쏘아올린 공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고지서가 돼서 날아오고 있는데 둔촌주공 사태처럼 공사 지연이라는 건 그대로 입주의 지연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막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요. 네. 입주를 기다렸던 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입주 기간에 맞춰서 전세 같은 걸 계약을 했을 텐데 이분들의 이제 주거 난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그동안은 좀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해서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중재에 좀 나서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